네, 안녕하세요. 김정래 세무사의 5분에서 10분 특강 오늘부터 진행하게 된 김정래 세무사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저희가 요즘에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이제 떠 있는데 그 유동자금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하실 때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 자금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좀 높은 수익률로 우리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물론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 이 수익 금액을 계산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세금입니다. 우리가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 수익률을 계산한다든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 세금이 빠지게 되면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하실 수가 없고 또 그 의사결정이 잘못된 의사결정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고려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각각의 투자처 또는 투자 방식별로 우리가 어떤 세금이 발생을 하고 그 세금에 따라서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 세금을 고려했을 때 그 투자 의사결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그 주택 투자는 사실 투자를 못하게 하려는 그 정부의 방치 때문에 투자 경기가 많이 죽어 있고 투자에 대해서 많이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또 이 주택은 사실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게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세금 정책이 많이 변경이 돼서 그 주택 투자에 대한 어떤 수요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아직도 이 주택은 굉장히 지금까지도 그랬고 뭐 앞으로도 아직 그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라고 봅니다. 근데 이 지금 변화되는 그 세법이나 어떤 세제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투자하시다 보면은 이 사실 투자 수익보다 이 세금 내는 게 더 많을 정도로 그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각 단계별로 어떤 세금이 발생을 하고 어떤 세금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우선 우리가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크게 세 단계로 세금이 나눠지게 돼 있는데 첫 번째가 취득 시, 두 번째 보유 시,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이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. 첫 번째로 그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취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요 취득세도 예전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3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1에서 3%로 일괄적으로 과세가 됐는데 어쨌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취득세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취득세가 최소 1%에서 최대 12%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,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조정대상 지역 외에 있는 경우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, 어쨌든 우리가 4주택 이상을 보유하신 경우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시게 되면 최대 12%라는 굉장히 높은 취득세가 부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. 우리가 그래서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려드리면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3주택자가 조정지역 대상 내에서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예전에는 뭐 주택수나 지역에 상관없이 3%가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취득세가 3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요즘에 똑같은 그 조건에서 같은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려 1억 2천이라는 세금이 과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4배 이상의 취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취득하는 시점에서도 반드시 이 취득세에 대한 세금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, 두 번째로 또 보유 시에 우리가 보유에 대한 세금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예전에는 뭐 보유하는 거에 대한 세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이 주택의 경우에는 이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굉장히 높아져서 종부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9억 미만의 경우에만 과세가 됐는데 또 이제 뭐 조건에 따라서 6억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되고 있어서 이 재산세와 종부세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, 또 우리가 주택을 만약에 이제 보유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고 임대를 주는 경우에 임대소득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주택 임대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2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도 세금이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분에 대한 그 처분 시점에 양도소득이 이제 가장
이슈죠.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요건도 굉장히 복잡해졌고 그리고 또 이제 세율도 매우 높아졌습니다. 우리가 최대 뭐 어마어마하게 80%까지 우리 중과되는 경우에는 80%까지 그 세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처분 시점에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많은 그 경우의 수와 어떤 요건을 따져 보셔야지 우리가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소득을 다 우리의 수익으로 보시게 되면 큰 오산이 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각 단계별로 취득, 보유, 처분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을 다 감안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이라고 하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서 예를 들어서 뭐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다 하면 아 내가 10억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가 80% 이상 나와버리면 사실 뭐 거의 80% 이상이 소득이 증발해 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주택에 대해서 특히 주택에 대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요 세제 변화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고 사실 쉽지 않아요. 여기 저희 세무사들도 이 그 주택 양도나 주택 어떤 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변화가 많아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다 요건을 따져보지 않으면 쉽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요 취득 시점에 취득세 그리고 보유 시점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, 양도 시점 양도소득세까지 다 감안한 후에 발생하는 수익이 실투자 수익이고 이렇게 뭐 다 떼버리면 사실 크게 남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. 물론 이제 차익이 많이 발생해서 양도소득세, 뭐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수익이 발생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신 후에 투자를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주택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 그 투자 전 세금 체크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